옛날 어느 왕국의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가서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고 집에 돌아와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일자리를 구하고 실망한 기분으로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여기서 일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3개의 가방을 가득 들고 거기 서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다음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2개의 가방을 직접 들고 다닐 수 있지만 3번째 가방은 내게 너무 무거워요. 이거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그 대가로 금화 3개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동의하고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닫고 "이 가방이 엄청 무거워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다. 노인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청동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가방을 들고 노인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는 노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방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정직이나 절도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동전 몇 개에 대한 그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걷다가 앞에 강이 나타났다. 청년들은 즉시 물에 들어가 강을 건너려 했으나 노인들은 강둑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가방 2개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시도하면 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방 하나 더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임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금화 3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동의했다. 또 다른 가방을 가지러 가는데 노인은 머뭇거리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라고 말했다. 청년은 "내가 왜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요즘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은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도둑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부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욕심 때문에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을 주세요."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2번째 가방을 들고 강을 건넜습니다. 은화조차도 그의 정직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언덕에 이르렀다. 청년은 천천히 그 길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언덕 기슭에 멈춰 섰다. 이를 본 청년은 "자, 왜 멈췄느냐고 소리쳤다. 노인은 "나는 너무 늙어서 제대로 걷지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 가방으로는 이 언덕을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은 "그렇다면 그 가방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노인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도망치면 나는 늙은이가 됩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청년은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일합니다. 나는 대금업자의 장부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내게 거짓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나는 거절했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이 금화가 담긴 가방도 꼭 챙겨가세요. 나는 내 속도로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반대편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청년은 가방을 들고 노인을 남겨두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내가 이 가방 3개를 가지고 도망치면
그 노인은 나를 잡지 못하고 영원히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늙었으니 이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이 많지 않은데 나는 젊다. 이 돈이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더 편해질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존경과 사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탐욕의 유혹에 빠진 그는 3개의 가방을 가지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방 3개를 들고 숨가쁘게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다가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 금화나 은화가 들어있지 않은데 작은 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왜 노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왜 그런 드라마를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청년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내가 이 왕국의 왕이다였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없고 나이가 많아져서 양자이자 후계자로 입양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당신도 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읽은 청년은 평생 후회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배신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속에 덧없는 생각을 무시했다면 그는 오늘날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에 대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그는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노인의 이야기는 생각의 힘과 우리 생각이 세상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직한 청년은 해로운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면 노인이 그를 쫓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도망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편안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생각의 연쇄는 더욱 깊어져 결국 욕심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로 인해 그는 가방 3개를 모두 들고 도망치게 됐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방심한 생각만큼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로 변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계속 점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니터할 때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복잡한 여정을 헤쳐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운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현명하게 양육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